제2의 성교육 전문가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자꾸 아이들도 바뀌고 어른들도 바뀌고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이긴 해요. 부모님부터 먼저 저는 배우다고. 남자가 남으면 여자도 남어. 나는 왜 열매 뿌리로 생각했지? 고추가 아니라 은경, 잠지가 아니라 음순 이렇게 불러야 된다. 와, 정말 지난 강연 너무 인상 깊었잖아요. 맞아요. 집에 가서 해봤다면서요? 해봤대요, 우리 윤경 씨는요. 저는 그날 너무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 뭐 친정 어머님부터 해가지고 3대가 같이 사는데 엄마 자 남자 나무가 있어 여자 뭐야? 그랬더니 촉촉한 땅이지 막 어머니가 그 일장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한테 오자마자 자 남자 나무가 있어 여자는 뭐지? 이랬더니 여자 나무.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양성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다르네요. 1초 만에 탁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믿을 수 있는 어른되기라는 주제였는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또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부부 얘기 좀 많이 하려고요. 연인 부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성관계 뒤에 보면 관계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성관계 그러면 그거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본질이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키워드가 존중이에요. 제가 행복, 존중 이 얘기 둘 중에 우선 존중이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하나 더불어 상호 존중이에요. 부부끼리 어떻게 하면 연인들이 존중을 넘어서 상호 존중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건 주체성이었어요. 그 주체성이 먼저 기반이 돼서 그래서 오늘은 바로 내가 위치한 곳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가정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연인, 회사에서도 나의 위치에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관계가 있거든요. 나는 색깔마다 다르고 그 위치에 따라마다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가정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연애, 부부까지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첫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좀 서툴러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첫 부모예요. 부모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배우는 거고요. 더 저간 건 첫사랑. 첫사랑을 못 잊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첫사랑이 또 첫 데이트까지 그리고 결혼도 지금 첫 번째 결혼인 거예요. 두 번째 결혼할 때 그게 또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나서 첫 직장 제일 잘 구해야 돼요. 첫 직장을 잘못 구하면 내가 그 길로 계속해서 원치 않는 곳, 내가 진짜 원하는 첫 직장이면 거기서 또 파상이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직장도 잘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첫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사랑, 첫 연애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이제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혹시 어른은 뭘까요? 어른이 됐다고 생각한 적은 혹시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실생활에서 나 어른 됐다 이렇게 느낄 때 혹시 없나요? 뭔가? 저는 네. 학부모로 불려갔을 때 처음. 저도 아직 애기인데 자꾸 뭐 어머님 나오시라고 해서 내가 엄마구나 싶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네요. 네. 저는 학교 졸업했을 때 아이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른이야.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인생을 개척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봐. 뭐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어른이 이제 된 거구나 얼떨떨하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무슨 말 나오냐? 그러니까요. 아주머니 담배 하나 주세요. 그럴 때 뭐, 어른. 얘가 뭐 리피도 안 맞는 게 무슨 말이야. 졸업했어요. 맞아. 그때 어른이지. 어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소주 하나 하고요. 아니 굉장히 네.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 서로 이거 공감될 들어가기 것 전에 그냥 같아요. 담배. 야, 자, 모자 벗고 내가 교복 벗고 네가 갔다 와 가위바위보. 맞아요. 뭐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각자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어른이 됐구나라고 느낀 것처럼 저도 엄마인데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애가 고등학교쯤 됐나 샤워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하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걸 느낀 이유는 뭐냐면 유치원 때 노래 부르고 한 번도 노래 불러본 적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저렇게 행복해? 얘가 샤워하는데 저렇게 행복한가? 자녀가 행복한 걸 보고 있는 때 내가 나 이제 엄마 됐다. 나 이제 어른 됐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그래서 딱 나오는데 너 오늘 행복해? 했더니 응, 너무 행복해. 너도 나도 어른 된 것 같다고. 그 느낌이 확 들면서 저도 좀 눈물이 많은지라 네. 눈물을 흘렸죠. 그 남자는 네. 첫애 낳고요 병원에서 봤을 때 안았을 때 그 무한의 책임 있잖아요. 맞아. 네. 그때도 그때 있죠. 내 너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키우마. 맞아요. 뜻대로 계속 안 가더라고. 가야 될 텐데. 아이고 이거를 너 때문에 더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한테 행복감을 알면 연애할 때도 그 행복감이 전달된다는 얘기 좀 해보려고요. 거기에 따라 남성들한테 부족한 게 뭔가 봤더니 존중이라는 교육을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도 남자도 필요하지만 저는 남성분들한테 이쪽 교육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성은 존중받아 본 경험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이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혜택이 생각보다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더라고요. 젠더 감수성이라는 얘기, 아까 남자가 남으면 여자가 나무란 것처럼 젠더 감수성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뭔가는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게 젠더 감수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당연했잖아. 근데 지금은 세상 많이 바뀐 거예요. 살짝 담배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지하철, 뭐 버스 거기서 담배 폈거든요. 사무실에서도 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절대. 그리고 요즘에 노담이라고 계속해서 광고를 해요. 맞아요. 이게 바로 당연한 거가 어느 날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된 거. 그거 우리가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젠더 감수성. 그걸 더 넓게 보면 관계 감수성이라 그래요. 관계에서 바뀐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로 해서 요즘 N번방 사건 터지고 나서 네.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혹시 볼게요. 과거에는요. 치마 입은 여자가 치마 가려주세요 이렇게 포스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성이 잘못한 거. 근데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 찍지 마세요. 치마 입은 사람이 아니라 치마 입은 사람을 찍은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죠.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몰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몰카라는 단어가 몰래 찍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연인들끼리 찍거나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몰래 찍어서 올려서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강력히 하자. 그래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뭘로? 불법 촬영으로요. 범죄. 네,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깊어졌죠. 더 거기에 더불어 지금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라 그래요? 공유하는 삶까지 범죄래요. 음란물 같이 보는 맞아요. 게 찍는 사람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찍을까요? 그걸 누군가 볼 거란 말이에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또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면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광고가 바뀌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인식 개선인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한번 더 작은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동화책이 있어요. 혹시 선녀와 나무꾼 동화책 아시죠? 네, 네. 과거에는 전래동화예요. 선녀와 나무꾼. 근데 지금은 젠더 감수성.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 동화책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네요. 보면 범죄 동화책이에요. 그러네. 네. 처음부터 뭐 했어요? 갑자기 놀라시네요. 훔쳐봤지, 오줌 네. 쳤지, 숨겼지. 감금했지. 네. 갑자기 맞아요. 범죄 동화책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해요. 아이들과 같이. 여기서 찾아보자고. 거기 더 적은 건 사슴이 나오는데 사슴은 공모자예요. 가서 옷을 훔치라고. 맞아요. 그러면 네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네. 학생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말고 뒤만 봐도 이 책은 범죄래요. 왜요? 왜냐하면 선녀가 선녀 옷을 찾고 싶었는데 선녀 옷을 찾은 거예요. 근데 찾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애 둘을 데리고 선녀 입고 올라갔대요. 네. 이 선녀가 그때까지 참은 거래요. 첫사랑도 잘못됐고 결혼도 잘못됐대요. 그러니 바로 간 거래요. 이야. 이건 잘못된 연애를 했고 나무꾼은 극악 범죄래요.
그냥 끝부분만 봐도 알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선녀가 참았니에요. 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허허. 이런 시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 지금 이게- 현재 애들마다 토론을 하는 거니까 애들마다 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애들이 패러디를 또 만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또 동화책을 만든 거예요. 소름 끼쳐. 내 딸이 칠공주인데 막내공주가 없어. 어머머. 몇 년이 지나도 안 와. 근데 한참 있다가 올랐는데 애 둘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 관계된 책도 있고요. 네. 더불어 또 누구도 있을까요? 아이들인 거예요. 선녀의 아이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엄마 너무 이쁜데 이상한 거예요. 둘이 어허. 어떻게 사랑했지? 그러면 아빠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옷 훔쳤어. 내가 엄마를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두 분의 연애가 그리고 연애 역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아들과 딸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그래서 아들과 딸 입장에서 또 종합책도 써보자. 네. 이렇게 해서 관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녀 나무꾼이 다 수정이 됐어요? 저게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전래 동화지만 이걸 한번 비판하고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걸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문, 언론, 동화책,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한 번쯤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관점에 맞게끔. 그 화가 김홍도의 작품 있잖아. 왜 선비가 이렇게 훔쳐보는 맞아요. 거. 네, 맞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다.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보면 그 민속촌에 보면 문 뚫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신랑 신부. 그것도 성폭력이라고 해서 지금은 다 없앴어요. 지금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네, 그때는 그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문 뚫고 신랑 신부 자는 거 훔쳐보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속 놀이에서 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편말을 바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드라마나 사극에서도 매번 나왔던 장면인데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참 우리나라가 신기한 거 어떻게 첫 섹스, 첫 관계를 다른 사람이 훔쳐볼까요? 그게 익숙한 나라예요. 게다 훔쳐만 보면 좋게요. 잘못해서 우르르 무너져요, 창문이요. 맞아. 망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범죄와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 것 그러네요. 같아요. 과거에는 진짜 아름다운 풍속인데요. 사람이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 이게 범죄가 없으면 되는데 범죄가 생기다 보니 혹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들, 관습들, 전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고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5년 뒤에 분명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거는 틀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을 좀 길리자는 거죠.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요. 네. 그래서 더 보면 남자, 여자 하고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적어봤어요. 남자 그럼 떠오르는 게 뭐야? 여자 그럼 떠오르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남자 힘, 힘. 그리고 털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여자 그랬더니 뭐 이쁜 거 막 이러면서 섹시한 걸 하는데 아이들은 역시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애가 달라요.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보면 이쁜 척, 귀척, 멋진 척, 센 척. 그게 바로 뭘까요? 나는 안 세. 근데 세 보여야 돼. 내가 이쁘진 않은데 이뻐 보여야 돼. 척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바로 시대에 따라 다른 거죠. 연애할 때 이 가면을 쓰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가면을 쓰고 만나서 진정한 나로 통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연애했을 때 다르고 결혼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바로 이 척이에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억압된 거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박스라 그래요. 일명 맨박스, 남자다운 박스, 우먼 박스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다운 박스. 이 박스를 버려야 진짜 사랑을 찾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좀 잘못된 표현으로 여혐, 남혐을 해요.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는 또 여자를 혐오. 그래서 혐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못 해요. 점점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댓글로 장난 아니게 공격을 해요. 서로 싸우고요. 그러면 연애가 되질 않겠죠. 거기에 자극책으로 아이들이 만든 게 있어요. 혐오하지 말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개개인마다 성격이 있다. 그래서 MBTI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혐오가 될까? 혐오를 안 했으면 좋은데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과거에 떴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다시. 이건 개인의 성격이에요. 여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그 사람에 맞게끔 나한테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점점점 이거는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네. 최근에. 그래서 연애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더불어 요린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에 조금 바뀐 거예요. 요리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엄마가 하는 거. 분명히 집에 있으면 엄마가 요리를 해주는데 요리 못하는 엄마도 있다 없다? 있다. 저도 솔직히 요리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요리할 시간이 없고 늘지가 않는 거예요. 네. 빨리 사 먹는 게 더 낫고. 그러니까 저희 애가 엄마 요리 못해? 엄마 요리 못하면 안 되는데 엄마는 요리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서 배웠어? 했더니 자기 그렇게 알고 있대요. 아니라고. 요리는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뭐예요? 여성의 주부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뭐가 됐냐면 지금은 생존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생존이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도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요리를 해줄 때 뭘 좋아하는지 기호를 알아야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걸 해서 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먹는 걸 볼 때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사랑이 싹트는 거라 해서 요리하고도 사랑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 저는 아들이었잖아요. 저희 아이한테 너도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 너도 청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동학대래요, 이거. 엄마 이런 거 왜 시키냐고. 어디서 뭘 배워갖고 왔냐고. 이건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아니라 너가 나한테 엄마는 요리해야 돼. 이 말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라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제가 한번 쭉 다 적어본 거예요. 밥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쭉 적어봤더니 20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걸 나 혼자 다 하는 건 버겁다고. 그래서 너도 초등학생이지만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나마 2개를 체크했더라고요. 밥하기 하고 세탁기 돌리기. 너 이거 왜 2개 했어? 했더니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준 거래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 네. 너가 해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대요. 그랬더니 밥통에 밥을 넣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취사 누르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마 컴퓨터보다 이것도 신기하대요. 그랬더니 밥을 해서 내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처음에는 아동학대라고 말했던 애가 1년 정도 밥을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엄마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다고. 엄마가 나한테 강제로 시켰지만 지금 내가 이제는 자발로 온대요. 엄마가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엄마가 너무 행복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누가 해준 밥 맛있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여기가 따뜻해진 걸 느꼈대요. 엄마, 인성을 배우려고 이거 나 가르쳐 준 거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가 이런 건지 처음 알았대요. 학교에서는 경쟁만 배웠대요.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1등. 쟤보단 내가 잘나야 돼. 얘보단 더 벌어야 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을 내줘서 좋아하는 사람이 웃고 너무 행복하고 기다리고 이런 걸 자기도 경험을 처음 해본 거래요. 그걸 어떻게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대학생에 대해서 MT를 갔는데 요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여기 MT인데 나 지금 총무 됐다고. MT 총무가 됐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햄버거, 피자, 콜라 이런 걸 다 배달시켰대요. 근데 우리 애만 가서 삼겹살 굽고 요리하고 이야. 밥하고 상추 씻고. 네. 엄마,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친구가 다 됐어. 어머. 그래서 번호를 다 따였어. 그래서 본인이 회장 겸 총무 겸 임시로 됐다고. 이게 인기야 그러더라고요. 더구나 저희 애가 24살에 독립선언해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이제 더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요리를 시킨 이유가. 이거 생존이지.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20가지 보내줘서 자기가 2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독립선언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가 다 한대. 그리고 애도 키워본 적도 없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엄마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냐고.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대요. 어른 되는 거 힘들고 돈 버는 거 어렵고 자식 키우는 거 힘들고.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과 연애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좋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우선 관계로 볼게요. 우리가 5단계가 있어요.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5단계에 가서야 우리가 친밀도가 높아서 성관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손잡기, 안기, 뽀뽀하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만나자마자 손잡힌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5단계 뭐냐면 바로 1단계는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이 이름을 불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 엄마보다는 누구 씨 할 때 더 행복하거든요. 이게 주체성 교육. 그래서 자녀들도 아들답게 딸답게가 아니라 누구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어떻게 보면 연인들끼리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1단계 친해지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세, 월세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때 딱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너무 훅 들어온다. 너무 많이 깊게 들어온다를 알아차려야 되죠. 그리고 나면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밥 먹으러 가자. 그쵸. 아까 말한 또 요리 얘기한 것처럼 밥을 먹으면 이거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 평일날 만나는 거와 주말 만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주말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는 거니까 서로 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에 만나는 연애를 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더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맞아. 암암리의 암시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뭐예요? 취미예요. 술을 좋아하면 이제 밥을 먹었으면 술 먹으러 가요.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술을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차 마시면 차 마시러 가요. 책을 좋아하면 우리 도서관 갈래요? 우리 뭐 갤러리 갈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근데 내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에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와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걸 좋아하는 갑자기 또 추억이 막 추억이 생각나요. 그쪽 취미에 맞춰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아, 네. 처음에는 아마 맞춰줄 정말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취미까지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말을 했어. 밥도 먹었어. 술도 먹었어. 그리고 취미생활도 공유했어요. 이런 연애는 짧게 가요. 저는 바로 4단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안전한 사람일 때 나의 속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급속도로 친해져요. 이해되셨나요? 네. 저게 이게 좀 쉽지 위험한 않아요. 거예요, 저게. 그 평생 얘기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야기. 굳이. 굳이. 맞아요. 네. 그걸 괜찮아 얘기해. 다 우리 사이 이제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뭐 이러놓고 맞아요. 듣고 나서는 그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 보면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사람, 안전한 장소, 안전한 내용, 내가 그 내용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급속도로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 깊은 내면을 얘기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연애가 돼야 그때부터 스킨십이에요. 성토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갈 때가 언제죠? 부모님 인사 갈 때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다 하고 나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끊고 바로 성관계에 가다 보니까 너무 급속도로 그리고 헤어진 것도 그렇고 스킨십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어허. 알아간 다음에 이때 성토크, 집안의 대소사, 도움도 서로 받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부부 관계도 똑같고요. 혹시 성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선 계단식으로 성장할까요?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다가 또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사람 만났는데 상처받았다가 또 저 사람도 괜찮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왔다 식으로 갔다 해요?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2번이라고 봐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했으면 실패도 있고 실패했으면 성공이 있고 그래서 끝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랑 나랑 계속 조율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용기가 더 필요해요. 존중을 한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지 둘이 사랑이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연애할 때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계획 연애가 있어요. 이렇게 해봐야지. 언제 어디서 만나고 누구랑 만나야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6화 원칙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섹스 토크는 뭐냐면 6화 원칙으로 우리가 섹스는 안 했어. 하지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말로. 몸으로 맞추는 것보다도요. 네. 나 부끄럽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2번째 단계를 저희 신혼 때 연애가 짧아서 한번 시도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보 나한테 사랑을 원하면 스탠드 불을 켜줘요.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제가 맨날 켜도 꺼져 있어요. 아까 이 사람이 원치 않는구나. 한 6개월을 켰는데 계속 끄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폭발했어요. 집에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싫어? 하면서 막 화를 냈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같이 들으시더니만 난 그게 고장난 줄 알고 내가 껐다. 어머. 중간에서 친정 엄마랑 같이 다니까. 어머, 어머니. 왜 낮에도 그게 자꾸 켜져 있으니까 난 그게 내가 고장난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신랑은 저를 존중하느라고 우리 아내는 원치 않는구나. 네,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말로 했어야 부부 방에 있었어야 되네요. 말로 밖에 하지. 있어서. 왜 등을 키고 그랬어? 부끄럽잖아 말로 하기. 아, 이거 멋진 방법이긴 한데. 바로 그죠? 이런 네. 것 때문에 아마 부부끼리도 성톡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리고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서로 계획하는 거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계획하면 더 사랑이 또 싹 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섹스를 하는 거죠. 어떤 섹스를.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 그 다음 임신. 임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임신이에요.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낳을지, 1년 있다 낳을지, 진급한 다음에 낳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둘이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애 성적표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부부 성적표로 바꿔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부부였어.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5년을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석률이 높은지 그리고 성적은 어떤지 90점, 100점, 뭐 30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끝에는 20점인지. 채점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직접? 혼자서. 아, 네, 혼자서. 나는 나 혼자. 그리고 남편은 남편. 그래서 둘이 보는 거죠. 점수가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이건 연애할 때도 되고 부부 성적표. 그래서 스킨십을 좋아했다 싫어했다가 나올 거예요. 늦게 들어온 걸 좋아했다, 일찍 들어온 걸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부부 성적표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더불어 아까 육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할 건지. 그럼 부부랑 두 분이 뭘까요? 부인이랑 이런 게 있고 애들은 아직 연애가 안 했으면 뭘까요? 머리 긴 여자랑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시기가 너무 좋아요. 밤에 할 건지, 낮에 할 건지, 산에서 할 건지, 차에서 할 건지. 요즘에 차에서도 많이 나와요. 차 안에서 막. 근데 어쨌든 열심히 적어요, 다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뭐 샴푸를 먼저 해갖고 향기를 하고 뭐 향수를 뿌리고 촛불을 켜고 뭐 난리가 났어요, 다들. 그다음에 왜? 이거 왜 하냐고. 그러면 뭐 사랑을 뜨겁게 하려고 한 번 더 사랑을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람들마다 다 적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적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준 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적고 나서 그 상대방한테, 파트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원하냐고. 서로 이걸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같이 해도 좋은데 따로따로 해봐서 이걸 같이 해서 이제 한 장으로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생각한 건지 파트너도 생각을 했냐 안 했냐. 나는 22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한 달이라. 그러면 이게 시기가 안 맞아요. 시기도 조율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또 어디에서 한다? 차 안에서 하고 싶대. 근데 이 파트너는 차 안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두렵고 무섭다. 그러면 그 내가 계획했던 차 안은 계획이 없어야 돼요.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토크를 해보고 서로 말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한번 적어보고 그걸 맞춰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인간관계, 성관계 중요한 건 바로 존중이잖아요. 나부터 존중하고 내 의사표시를 먼저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우선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적어보는 거고 그 안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치유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타인 것도 같이 해보는 거. 그래서 더불어 뭐가 있냐면 우리 성관계는 둘이 하는데 고민은 누가 하는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둘이 고민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둘이 해결해야 돼요. 절대 혼자서 해결 못해요. 사람을 딱 그려놓고 어디를 만지면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 같냐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부들이 먼저 붙여봤거든요. 앞판, 뒷판이 있어요. 등도 붙인 사람 있고 등 안 붙인 분이 있어요. 사람은 인간은요. 몸이 보면 앞이 있고요. 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은 게 좀 둔해졌어요. 늘 사랑을 받다 보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알려드린 건 등을 애무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안았을 때 등을 아래에서 위로,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쓰다마 주세요. 그러면 혈관이 위아래로 피가 흐르면서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사랑을 더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뭔가 상상해 주시는 네, 지금 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앞을 만지는 게 아니라 누워 있을 때 등을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사랑도 되고요. 이건 자녀한테도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번 보시면 저는 저 끝에 분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하나만 붙인 거 보이세요? 그 왜 그러지 그 사람은? 제가 어디 여쭤봤어요. 부부끼리 너무 많은데 왜 한쪽만 붙이셨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유방암 수술을 했대요. 와. 가슴 하나가 없대요. 그래서 아차 했죠.
가슴 있는 곳에 붙인 게 아니라 가슴 없는 곳에 하트를 붙였대요. 오. 너무 신기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근데 옆에 부인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한쪽 가슴이 암이 생겨서 도려냈대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가슴처럼 밋밋한 가슴이래요. 근데 거기를 더 사랑해줘야 이게 퍼지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서 가슴이 없는 곳을 저는 더 사랑해주고 애무해준대요. 그리고 그동안 애써줘서 나는 오히려 없는 쪽에 내 부인이 더 사랑스럽대요. 네. 살아만 있어 주어서. 아이고. 그래서 그날 전부 다 강의 들었을 때 부부들이 싸웠어요. 저 남편 봐봐. 하면서. 없는데도 사랑한대잖아. 아이고. 네. 어쨌든 없는 것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좋은 거 아닐까.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이들이 2차 성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우리가 어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이 단계로 발달도 연애도 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지금 부부들끼리도 성숙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사전을 얘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성평등 사전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낯선 걸 익숙하게, 익숙한 걸 낯설게 젠더 감수성에 맞춰서 단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부들이 많이 보시고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사랑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언어도 바꿔보는 거예요.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 그리고 여기가 대가가 아니라 다가로, 시가, 처가 이렇게 해서 둘 다 존중. 그러네요.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유모차, 엄마가 아기를 끄는 차라 그래서 유모차예요. 근데 이거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아기가 탄 데서 유아차. 유아차. 그리고 처녀막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질근유. 더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폐경이 아니라 뭐예요? 완경. 우리가 생리를 해서 임신을 했고 이제는 아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임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경. 그래서 완경 파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한 예로 제가 수술을 했어요. 제가 너무 강의도 하고 가해자도 만나고 피해자 만나다 보니 저도 몰랐는데 혹이 너무 많대요. 네. 자궁에. 네. 그래서 자궁에 있는 혹 때문에 자궁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리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아들이 저한테 파티를 내줬어요. 왜냐면 제가 왕경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왕경 파티 하나 보여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완경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손경이 완경 축하합니다. 우! 불어. 엄마 이제 생리 안 하잖아. 지금까지 생리가 있어서 내가 태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준 엄마의 생명의 요람이 이제는 없지만 내가 엄마 존경해. 자궁이 없어도 엄마는 엄마니까. 완경 축하해. 왜 왕경이라고 그랬지? 폐경은 닫히는 의미잖아. 임무를 완수했다는 느낌으로 완경으로 붙였잖아. 그래서 완경이지. 모든 왕경을 한 엄마들한테 한마디. 어머님들 완경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동이에요. 네.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27살이에요. 아이고 참 잘 기르셨네요. 네, 아들이, 딸이 엄마를 존중해줘야 세대 차이 극복하고요. 부부관계도 좋고요. 혹시 아빠도 갱년기가 있거나 그러면 갱년기 파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가족들에서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맙다고. 가족 전체가 행복해야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가장 말 중에 어떤 게 행복했냐,
각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건지. 저는 저희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말 들을 때 행복해? 그랬더니 저희 애가 엄마가 용돈 줄까? 그럴 때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용돈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묻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말 들을 때 행복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강사다 보니까 밥을 잘 못 먹어요. 맨날 시시때때로 시간을 거르기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먹고요.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나는 밥 먹었어?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나를 챙겨주는 것 같고 나를 신경 써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밥 잘 먹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손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들었던 말 중에 행복했던 말. 네. 이거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생각해 실천에 본 적이 옮겨본 별로 적도 없네요. 없죠. 선생님은 어떤 말? 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저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말들이 말이에요. 그쵸. 질문이에요. 예. 가장 들었던 말 중에 행복했던 말. 정말 오늘 유익한 강연해 주신 우리 저 관계교육연구소 손경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준 라윤경 씨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행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